예,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직후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을 만큼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교황의 삶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황청재단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늘 청빈의 삶을 실천해왔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정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지만 38일 만에 퇴원을 하셨고 최근 들어서 활동을 점차 늘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그 갑작스러운 비보가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사인이었다고 하죠? 네, 바티칸은 교황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뇌졸중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네.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이 이제 교황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기네요. 뇌졸중에 이은 혼수 상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심혈관 순환 붕괴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또 38일 만에 퇴원하셔서 나름 뭐 조금씩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제 88, 향년 88에 이제 선정하셨습니다. 예. 청년 시절 21살 때 1957년이죠.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셨다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소호흡기 질환을 예. 좀 알아오셨는데 이렇게 지난 2월 14일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교황님께서 입원한 후에 사실 예측 불허의 상태였죠. 예. 네, 입원 후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또 고용량 산소 치료도 받으셨고 혈소판 감소 또 빈혈로 순혈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셨고 예. 조금씩 활동하시면서 심지어 부활 대축일 당신 모습 드러내셔서 전 세계 축복 주시고 또 축복만이 아니라 또 차를 타시고 군중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 보시면서 더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너무 뜻밖의 비보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갑작스러운 선정 소식에 유언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참 그 생전의 검소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덤은 땅 속에 있어야 하고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단 하나의 비문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짧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예. 다른 교황님들과 달리 자신의 비문에 교황으로서의 재임 사실이나 다른 기타 내용들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의 성직자로 불리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말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또 사시던 대로 이렇게 남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희망과 함께 이 유언장에 그 매장 장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평상시 사랑하셨던 로마 시내 4개의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 산타 마리아 대성당, 또 바오로 대성당, 라테란 대성당,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티칸 대성당. 근데 보통 교황님들이 돌아가시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예, 안장되시는데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장되는 교황님은 1669년 이후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처음이시라고 처음이군요.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즉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셨고 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유언장에 그 도표까지 첨부하셨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비용도 당신 지인 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네, 네. 후원자의 후원으로 그 비용을 다 내시겠다고 다른 경비를 쓰지 마라 이렇게 또 밝히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작년에 그 2024년에 교황님께서 당신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 교황의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례 예식 개정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개정 전례서에 그 내용대로 장례를 진행하라고 또 하셨죠. 그렇군요. 네. 자, 특히 교황이 지난해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직접 전례서도 개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드린 그 내용이죠. 전으로 그 네.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이 아닌 산타 마리아 대성전 지하라고 정확한 위치 지정하신 부분 이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글쎄 평상시 저도 교황님께서 특별히 그 성당을 자주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 생각에는 그곳에서 또 그전 교황 되시기 전에도 로마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예. 그 성당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고해성사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 성당의 무덤 장소도 묻히실 곳도 지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교황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보통 기존 교황님은 3개였는데 1개로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 교황님 시신은 측백나무의 일종의 사이프러스 관을 아연으로 만든 관에 넣고 다시 참나무에 넣는 3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소박한 목관 하나만을 선택하셨고요. 예. 또 선종 확인은 보통 근래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주무시던 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경당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관에 안치된 교황의 시신은 성베드로 성당 대성전으로 옮겨져서 장례미사 전까지 그 일반인들이 조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한국의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위후에 선택한 아시아 첫 방문지가 한국이었잖아요. 이런 네. 교황의 남다른 한국에 대한 애정,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셨던 입장에서 혹시 좀 생각나는 일화들이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뭐 교황님 그 2014년 한국 처음 방문하셨죠. 예. 예, 그때는 제가 그 교군에서 다른 성서 사목 책임자로 있어서 가까이서 이렇게 뵐 기회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교황청 재단 ACN 그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이고요. 제가 예. 한국 지부장. 아시아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필리핀보다도 먼저 2015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해마다 그 지부장 회의를 위해서 그 독일 혹은 로마를 방문하는데 작년 가을에 그 로마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ACN 지부장들 또 지도 신부단 그 회의 겸 피정이 있었어요. 연례 피정. 그때 교황님을 특별히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셨군요. 9월에. 그래서 저희 재단장이신 피아첸차 마우로 추기님이 저를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고 저도 저를 밝히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I love Korea라고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추경님, 제가 현재 또 염수정 추경 개인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추경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그 2014년 추경으로서 서임 받으실 때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교황 되셔서 첫 추경 발표하실 때 그 명단에 저희 염추경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명한 추경단에 염수정 추경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비레타, 반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 서임식에서 추경님께 교황님이 I love Korea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2014년에 방문하셨고 또 한국에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2027년 다가오는 세계 청년 대회 2024년 포르투갈 대회에서 발표하시면서도 한국을 다시 꼭 방문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면서 희망과 또 우리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늘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주시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던 교황님이십니다. 그렇군요. 늘 청빈자의 삶을 행해 오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갈등 현장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을 좀 챙기시면서 누구보다 평화를 늘 강조하셨던 교황. 그러면서도 때로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하셨고 또 개혁을 할 때는 과감한 면모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즉위 초기부터 교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셨는데요.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셨죠.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셨고 또 바티칸의 예산 공개 및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셨고 또한 인사 시스템 구조 조정을 하시면서 또 교황청 내 부패와 비리 등을 척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또 그 개혁 방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성들의 교회 내 역할을 확대하시면서 존엄성을 회복 강조하셨고 처음으로 여성 수녀님들, 수도자들, 평신도들 교황청 부서의 고위직을 맡기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차기 교황 선출 절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쯤에 차기 교황 선출 회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게 콘클라베라고도 하죠. 이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보통 6일 안에 장례미사를 치르고 9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예.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지요. 이 9일간의 애도 기간이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교황님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예. 합니다. 라틴어로 열쇠로 잠그다라는 뜻의 콘클라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 회의입니다. 80세 미만의 그 추경님들이 선출권을 갖고 참가하시지요. 예. 현재 14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투표에 임하시게 되고 뭐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만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이 금지가 되지요. 예. 그래서 매일 아침 오후 2차례 이렇게 해서 하루 최대 4번 투표를 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교황에 당선되신 투표를 해야 당선이 되시죠. 예. 예. 그래서 검은 연기와 흰 연기, 검은 연기면 이제 투표에서 이제 선출이 안 됐다. 흰 연기가 되면 새로운 교황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전 세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실 때 추경단 단장께서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게 교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발표와 함께 새 교황님이 이제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색인 네. 교황이 배출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할지 끝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남미 최초의 교황님이셨잖아요. 네, 그럼 네. 그것과 함께 교세 확장, 네, 또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많은 신자 수의 감소 이런 것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이끌 새 지도자 교황님이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혹자는 우리 유흥식 추경님도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느님만이 또 성령께서 어떻게 맞아요. 이끄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네, 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현실 정치 또 지역 안배, 교회 개혁 흐름 등이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겠지만 하느님께서 분명 새 인류를 위해서 평화와 맞아요. 일치를 위해서 네. 새로운 거기에 딱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황청재단 ACN 한국지부장 박희석 신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